자, 여러분 다음 화의 기운 10천간의 네 번째 정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두에서부터 병화 비교해 가면서 설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뇌구조 마인드 맵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화는 화입니다. 음의 화죠. 아까 양화 병화는 자신을 발산하는 것을 좋아라 하고 또 수더분하고 약간의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이제 정화는 조금 더 예리하긴 한데 상냥하고 다소 여성적인 그런 면이 조금 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가자 중에서 정화일주도 6가지나 있죠. 정묘일주가 있고요. 정사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일주가 있죠. 그리고 정유일주가 있습니다. 정해일주 이렇게 있죠. 또 정축일주도 있고요. 자, 대부분 보시면 말이 좀 많다. 말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병화와 마찬가지로 말 기술, 말 재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병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병화나 정화, 말을 많이 한다. 드러내고 비춘다. 이런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화일관들은 조금 더 타인들을 배려하면서 은은한 말투로 비추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의 일간,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들은 팍팍 꽂힙니다. 송곳으로 찌르듯이 냉철하고요. 날카롭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정화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상대방의 기분을 좀 살피면서 최대한 상처나 충격을 주지 않게 부드럽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천성적으로 잘한다는 거죠. 촛불처럼 달처럼 은은하게 비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구분한다면 병화는 빛으로, 정화는 열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병화든 정화든 다 빛이 있고요. 또 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화남 그 자체, 양의 발산이고요. 열은 그 빛 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병화 설명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런 병화가 경금, 신금을 봤을 때는 그 강한 빛으로 원석과 보석들을 빛나게 해줍니다. 신금을 만나서 빛을 쏴주는 거죠. 병화가. 반면에 정화는 열이 많다고 했죠. 신금을 만나서 잘 가공되어 있는 보석을 열기를 가해서 녹여버리는 그런 강함도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정화가 열보다는 빛으로 작용을 한다고 가정하면 영상, 디자인, 스포트, 라이트 같은 그런 곳의 물상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기, 명예, 대중성을 얻는데 유리한 직업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사주 원국으로 대입해 보면서 주위 글자와의 관계를 좀 보아야 할 때도 있죠. 자, 병화든 정화든 사주 원국의 일간이 그렇다고 꼭 그렇게 열정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주위의 글자로 인해서 더 폭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입니다. 그런데 옆에 병화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런 은은한 정화일간 주위에 강력한 태양과 초여름의 화의 기운이 있는 거죠. 더 폭발적인 그런 빛과 열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이런 건 바로 태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의 기운이 넘친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은 양의 극단으로 치닫으니까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조울증 같은 그리고 ADHD 이런 성향이 자칫 잘못하면 올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물의 기운으로 보충하고
또 상쇄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 극, 화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이다. 그런데 월간에 임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지에도 해수가 있다. 그럼 어떤가요? 강력한 이런 빛, 강력한 빛에 발사한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병화일간이 주위에 임수, 해수, 자수 이런 큰 물의 기운, 수가 강하죠. 그래서 이 병화일간이 그 빛이 사라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지 않고 수심에 잠겨 있다. 걱정이 많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감성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자신을 예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멋스럽고 세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병화와 마찬가지로 이 정화의 얼굴 기관중 혀, 설을 의미한다고 했죠. 말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병화도 말을 잘하는데 그 병화는 약간 수더분하고 악의적이지 않게 잘 얘기하는 반면에 이 정화는 멋들어지게 유령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으로 조금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대신에 점점점점 잔소리가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짝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요. 뭐 좋아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정화의 특징을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정화의 특징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병화가 100으로 끌어올린 에너지 팽창하고 확산시켜 놨잖아요. 스포츠카 풀 악셀로 밟아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양의 에너지를 잘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정화입니다. 병화가 빛이라면 정화는 그 열기, 실질적인 뜨거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 유지하는 이런 난로, 온기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따뜻하다는 거죠. 촛불 같은 느낌,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 희생 정신도 높다. 자기 자신 그리고 가까운 자기 사람 챙기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화를 십성으로 표현하면 정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병화는 뭐였죠? 편관이라고 했잖아요.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그런 예의 범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인간애가 있죠.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화일간은요. 아시겠죠? 자, 이런 면에서 병화와 정화를 조금 비교해 보면요. 병화는 양적인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반면 정화는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음간들이 통상 그렇죠. 자, 병화는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야, 그거 내가 오늘 할게. 내가 할게. 야,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야, 한 잔 더 하러 가자. 맥주 한 잔 살게. 누가 보든 말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화는 병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은근히 뒤에서 티 안 나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요. 그거 내가 한 거야.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몰래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네가 계산했어 하면서 좋아해주면 그때 또 이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계산했어 하면서 겸손하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정화일간 꽤 있습니다. 좋은 성격이기도 합니다. 은은한 구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어떤 조직에 있을 때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은근히 자기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기여했다는 것이 알려지길 원하고요. 또 소리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가득한 것이 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명랑하고 온화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병화에 비해서 빛의 세기는 좀 약할지라도 그 열기는 뒤지지 않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부드럽고 다정다감해서 온화한 열기를 사람들에게 뿜어내죠. 불의 기운이긴 한데 여성적인 그런 음의 기운이잖아요. 예의와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얼마나 더 다정할까요? 그렇죠? 반면에 본인이 이런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그런 성향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기를 원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의 범절과 관련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화의 기운이 기운이라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그런 불의 특성이 있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죠. 그런데 속에 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약간의 다혈질인 분들도 조금 많습니다. 이런 다혈질이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속병, 화병으로도 안 좋게 발현될 수 있으니까 나만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다혈질은 그다지 좋은 인자는 아니죠.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 어른들, 그리고 나의 상사들, 내 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단점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은 너무 잘하는데 쟤는 다혈질이야. 그러면 진급이나 승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 쟤는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성격이 좀 그렇단 말이야. 진급하면 여러 사람 피곤해지겠어. 이렇게 평가된다는 거죠. 조심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또 여러분 정화를 일간으로 놓으신 분들은요 조심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속파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남을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유해 보여도 안으로는 정화, 불의 기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단한 욕망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 컨트롤이 잘못되면 극과 극 강대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폭발하거나 아예 숨어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숨는다는 것은 속세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 염세적으로 속으로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조절해서 자신의 감정을 정말 논리적이고 따뜻하게, 은은하게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화일가는요, 사람의 심리나 철학, 내면, 정신적인 그런 가치, 운명, 종교, 이와 같은 안정된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팔자, 명리학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감수성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사주상담 같은 거 할 때 우리 정화일간들이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유튜브 영상 시청이나 댓글 그리고 상담 문의 같은 것도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요. 자, 이렇게 정화를 일간으로 놓은 사람들의 성품, 특성, 그림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키워드로 정리해보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기억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화의 마인드맵, 뇌 구조. 우리 정화일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화일관들을 봤을 때 저분들의 특성은 뭐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정화는 기본적으로 달, 촛불로부터요. 빨강색, 그리고 남쪽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신체의 기관으로는요. 심장, 소장, 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특성을 한번 봐볼까요? 특성, 현실적이다, 실속파다, 그리고 말 재주가 논리적이다. 그러나 조금
잔소리가 있다. 대화하다 보면 살짝 피곤한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들도 좀 하죠. 자, 또 볼까요? 다혈질이 조금 있네요. 그쵸? 그리고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된다. 또 속병, 화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구설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십성으로 봤을 때 정관의 특성이 있었죠. 이 정관은 바로 예의, 격식을 좀 따졌죠. 규범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외형을 중시하고 치장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내면, 심리적으로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명리에도 관심이 있고요. 철학적으로도 매우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뇌구조 마인드맵으로 정화일간에 대해서 좀 구성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결 보기도 쉽고 잘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이제 정화를 일간으로 놓았을 때 주의 글자, 십천간의 글자와의 관계성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간이죠. 정화일간이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병화일간이 놓여 있다. 같은 화가 월간에 나란히 옆으로 붙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같은 화의 기운은 맞죠. 그런데 이 병화가 더 세고 강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화는 이 병화를 조금 버겁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병화의 특징이 더욱더 강하게 발현되니까요. 양의 화가 음의 화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병, 탈, 정, 광 이란 말을 씁니다. 병화가 빼앗아 간다. 정화의 빛을 이렇게 씁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내 존재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갈등, 현실과 이상에서의 갈등, 고민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고 해석됩니다. 자, 또한 십성으로 이런 병화는 정화에게 겁재잖아요. 나의 경쟁자가 들어와서 힘이 더 세니까 주도권을 조금 잃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또 정화일간인데요. 시간에도 정화다. 그러면 같이 있죠? 병, 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은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끈기, 추진력을 가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목표를 위해서 은은하게 계속 뚝심 있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처럼 촛불처럼 은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글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신금 한번 볼까요? 몇 번 설명했었는데요. 합중 형파의 합 중에서 병, 신, 합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병, 신, 합. 이때 병화는 신금을 빛나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태양빛으로 신금, 이 보석을 비추어 준다. 자, 그런데 정화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정화? 빛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이라고 했습니다. 열을 가해주는 거죠. 아주 아름답게 밀도 있게 세공된 보석을 뜻하는 이 신금은 정화의 열을 계속 쬐어주면 그 내면까지, 안까지 열기가 더해져서 이 신금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금의 그 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은 정화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죠. 신금 입장에서는 십성으로 이 정화가 바로 편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인 거죠. 사정없이 극해버린다는 겁니다. 화, 극, 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주세계는 정말 영원한 강자, 영원한 약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합을 보면 여러분 정, 임, 합이 있습니다. 정임, 합, 목이 되죠. 자, 임과 합쳐서 목의 기운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 정화와 임수의 관계
한번 보면 임수가 십성으로는 정관입니다. 수극화죠. 수극화입니다. 이렇게 극을 하죠.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죠. 그래서 정화는 임수를 많이 반긴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정화는 개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에 월간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극화죠. 편관입니다.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이 개수라는 그런 물로 확 정화에게 뿜어버리면 정화의 인위적인 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정화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화는 이런 무토를 반깁니다. 무토는 십성으로 상관이죠. 사주원국에 무토가 있든지 아니면 운으로 들어오든지 하면 바로 무, 개, 합을 이루죠. 그래서 이 개수를 무력화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만히 보시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요. 사주 해석 용어로 상, 관, 합, 살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개수라는 글자가 정화일간에게 편관이잖아요. 이 편관이라는 것은 살이라고 하죠. 칠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 상관이라는 것도 흉신 쪽이라서 상관과 편관이 합쳐져서 나를 더 죽인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이라는 십성이 식신과 마찬가지로 편관의 칠살, 이 흉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활약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상관의 특징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였죠? 바로 융통성, 지혜입니다. 이러한 힘들이 이 개수의 편관의 칠살을 볼 때 성립하고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화일간이 음해일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음해일간에 존재하는 상관은 상관합살이라는 말로 편관을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융통성과 지혜를 가지고 어르고 달래서 그 힘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합살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사주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언변, 협상력 이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외교, 분쟁 조정, 노무사, 브로커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다른 얘기로 이런 상관합살이 있었는데요. 상관, 대살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번외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이 아니라 양의 일간에 존재하는 그런 상관이다. 지금 이 정화일간은 음의 일간이잖아요. 음이 아니라 양의 일간에 존재하는 그런 상관이 편관의 힘을 약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상관대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그런 양의 일간에게 편관은 무엇입니까? 임수였죠. 수국화, 임수가 바로 편관입니다. 그런데 병화에게 상관은 뭐죠? 무토가 아니라 기토입니다. 화생토죠. 음양이 다르니까 기토 상관. 자, 이 기토가 상관 대사를 하여 편관인 임수의 힘을 빼준다. 그래서 이런 상관 대살의 사주는 어떤 데 많이 쓰일까요? 활인업이라고 하죠. 활인업. 사람을 활용해서 살리고 죽이는 직업. 밀착 마크한다. 대인 마크한다. 예를 들어서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 이런 직업 분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상관 대살의 개념이 있다는 것도 한번 번외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또 정화는 좋아하는 글자는 간목이고요. 또 지지로는 인목도 좋아합니다. 간목이나 이런 인목은 마른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화 입장에 봤을 때는 불이 잘 붙어요. 그런데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을목이나 이런 묘목은 젖은 나무라고 해서 정화가 조금 꺼려합니다. 불이 잘 안 붙거든요. 이런 것들의 주된 접근 방법은 바로 주도권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나 없나, 나의 힘을 잘 발휘할 수가 있는가, 나의 영향력을 잘 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천간, 병화, 정화, 그 특성과 성향,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성, 다른 십천간의 글자들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병화, 정화 같은 불의 기운입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도 꽤 많죠.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화와 정화의 일간이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애인 사이다 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병화는 태양이었죠. 자기 애인인 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여자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관심을 가져줍니다. 다 잘해주죠. 자,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신경 안 쓰고 다른 여자 쳐다본다,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정화일간의 입장에서는 은은한 그런 촛불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바로 주의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의 남자가 병화일간의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자기만 바라봐줘야 되는데 정화 여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사실 좋아서가 아니라 성향이 그런 겁니다. 인류애적인 그런 거니까. 그런데 또 질투가 나겠죠. 그게 집착이 되고요, 질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듯이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이런 특성을 우리 삶의 비유와 함께 느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풍부하고 다양한 해석이 사주풀이와 해석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화 중에서 병화와 정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소중한 의미와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또 우리의 명리학과 사주풀이가 풍부해질 수 있죠. 자, 내 머릿속에 꺼내야 될 단어, 이런 향연들이 입 밖으로 막 춤출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십천간의 토,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